이 5가지 과일, 농약이 가득하고 농부들조차 입에 대지 않는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간과 신장을 망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위험을 알고 있나요? 이 과일들 지금 바로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 혈압을 낮추고 변비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먹지만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과일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속에 서서히 쌓이는 화학물질, 즉 만성적인 독성의 시작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중장년층의 간과 신장은 이미 기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약 성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그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과일들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5가지 과일을 하나씩 살펴보며 왜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척하고 먹으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부들도 쉽게 먹지 못하는 5가지 과일의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모든 과일 중에서도 가장 병충해에 약하고 농약 없이는 자하기 어려운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껍질이 매우 얇고 송이째로 밀집해 자라기 때문입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면 곰팡이병, 흰가루병 등 각종 균성 질병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포도를 키운다는 건 하늘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꽃이 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거의 끊임없이 약을 뿌려야 하고 보통 70일 간격으로 한 번씩 농약을 살포합니다. 1년 동안 수십 번 약을 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포도를 재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약을 치지 않으면 열매가 있기도 전에 모두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포도에서 더 우려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성장 촉진제입니다. 일부 농가는 포도의 알을 크고 둥글게 만들기 위해 식물 생장 조절제를 사용합니다. 즉, 포도가 아직 작을 때 송이째로 화학용액에 담가 강제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송이의 포도가 약물 속에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제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라고 하지만 소비자로서 이런 화학물질이 남아있는 포도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약 잔류물과 성장 촉진제가 함께 섞여 장기간 체내에 들어간다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세척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포도를 가지고 하나씩 떼어낸 뒤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꼭 떨어진 자리로 물이 스며들며 물에 녹은 농약 성분이 오히려 과육안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즉, 씻을수록 더 오염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포도 세척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르기입니다. 깨끗한 가위로 포도를 꼭지 부분이 약간 남도록 하나씩 잘라냅니다. 절대로 손으로 뜯지 않습니다. 둘째, 헹구기입니다. 자른 포도를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에 놓아 먼지와 일부 잔류물을 먼저 씻어냅니다. 셋째, 담그기입니다. 이 단계가 핵심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나 소금을 약간 넣고 50분 정도 담가둡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어서 일부 산성 농약 성분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밀가루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밀가루의 흡착작용이 표면의 오염물을 빨아들입니다. 넷째, 문지르기와 헹구기입니다. 장갑을 끼거나 깨끗한 손으로 포도 껍질을 살살 문질러 표면의 이물질과 농약 잔류를 제거한 뒤 깨끗한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궈냅니다. 위생적으로 신경 쓰는 분이라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끓인 물로 헹궈도 좋습니다. 이 과정은 조금 번거롭지만 그 몇 분이 건강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업계에서 가장 오염된 과일로 불립니다. 여러 해 동안 농약 잔류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딸기는 땅 가까이 자라며 흙 속의 세균과 곰팡이에 쉽게 감염됩니다. 둘째, 과육이 부드럽고 껍질이 얇아 비나 벌레에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묘목 단계부터 수확 전까지 살균제와 살충제를 여러 차례 사용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농약에 의존해 자라는 과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양한 농약이 동시에 검출된다는 점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딸기에서 70종의 농약이 함께 잔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성분이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여러 화학 물질이 함께 체내에 들어올 때의 누적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간과 신장은 해독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훨씬 더 큽니다. 딸기가 특히 세척하기 어려운 이유는 표면 구조 때문입니다. 표면에 미세한 홈과 씨앗이 빽빽하게 박혀 있어 그 틈새에 농약과 먼지가 남기 쉽습니다. 따라서 딸기 농장에서 바로 따서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선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신선한 농약을 함께 섭취하는 셈입니다. 딸기를 안전하게 먹기 위한 세척법도 2단계입니다. 첫째, 꼭지를 먼저 따지 마십시오. 꼭지를 제거하면 그 자리가 구멍이 되어 물속의 오염물이 과육 속으로 스며듭니다. 둘째,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헹궈 먼지와 흙을 제거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껍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금물이나 베이킹, 소다물에 50분 정도 담가둡니다. 단, 시간을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농약이 물과 함께 과육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면서 손끝으로 표면의 작은 홈을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마지막에는 흐르는 물로 완전히 씻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세척하면 번거롭더라도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건강과 안심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 껍질이 두꺼우니 농약이 잘 스며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과는 복숭아방이라는 해충에 특히 약합니다. 이 벌레는 사과 속으로 파고들어가 과심을 갉아먹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확할 때 사과 절반 이상이 벌레 먹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과일이 아직 작을 때부터 살충제와 살균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과의 더 큰 문제는 왁스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반짝반짝 윤기 나는 사과를 손으로 만지면 미끄럽고 반짝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 왁스 때문입니다. 사과에 왁스를 바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겉모습을 예쁘게 보여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이고, 둘째, 보관 기간을 늘려 오래 팔기 위해서입니다. 정식 제조업체는 식품용 왁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업용 왁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인체에 매우 유해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왁스가 사과 껍질의 표면을 단단히 덮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농약 성분이 껍질 아래에 가두어 버려 물로 대충 헹군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껍질을 벗겨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껍질에 영향이 있다며 아까워하지만 껍질의 섬유소보다 농약 잔류와 왁스 성분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껍질을 벗겨 먹는 것입니다. 만약 껍질을 먹고 싶다면 철저히 세척해야 합니다. 먼저 사과를 물에 적신 뒤 표면에 소금이나 베이킹 소다를 뿌리고 손으로 힘껏 문질러 줍니다. 특히 꼭지 주변의 오목한 부분과 밑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은 농약과 먼지가 잘 모이기 때문에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미끄러운 느낌이 사라지고 거칠게 변하면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굽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에게는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과일은 귤입니다. 귤 재배에서도 농약은 필수입니다. 진물이나 귤, 개양병을 막기 위해 자주 살포해야 하고 일부 농가는 약효를 높이기 위해 아예 귤나무에 약을 주입합니다. 실제로 나무 줄기에 구멍을 뚫고 약병을 꽂아 약이 줄기를 따라 잎과 열매로 흘러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은 해충을 막고 당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약 성분이 열매 속까지 침투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충분한 간격 없이 약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귤 껍질에는 농약 잔류가 많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껍질을 바로 벗기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귤을 바로 까면 손가락에 껍질에 묻은 농약 성분이 손으로 과육을 만지며 그 농약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린 귤 껍질을 차로 끓여 마시면 기관지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시중의 일반 귤로는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상업용 귤은 수송 중 부패를 막기 위해 방부제, 보존제, 방균약품에 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껍질을 말려 물에 우려 마시면 건강식이 아니라 화학물질이 섞인 음료가 됩니다. 따라서 귤을 먹을 때는 껍질을 벗기기 전 반드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손도 깨끗이 씻은 후 까야 합니다.
껍질을 벗긴 뒤에도 한 번 더 손을 헹군 후에 과육을 집어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중귤의 껍질은 절대 차로 끓이거나 요리에 사용하지 말고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리치와 용환입니다. 남부지방의 과수원에서는 고온다습한 기후 탓에 해충이 많아 농약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확 후 보관입니다. 리치는 매우 예민한 과일로 하루가 지나면 색이 변하고 이틀이면 향이 달라지며 사흘이면 맛이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리치는 여전히 붉고 신선합니다. 그 이유는 보관용 약물 처리에 있습니다. 수확 후 리치는 대개 아황산염이 포함된 보존제에 담가 살균과 색상 유지를 합니다. 이 약물은 부패를 막고 색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 껍질 표면에 잔류합니다. 용환 역시 곰팡이 방지를 위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화학 처리된 과일은 겉보기에는 싱싱하지만 껍질에는 보존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껍질을 손으로 벗길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은 후에도 다시 한번 손을 닦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는 붉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은 그 속의 건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보다 소중한 것은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바로 입으로 깨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치를 먹을 때 손으로 들고 이로 껍질을 딱 하고 깨물어 열거나 용환을 먹을 때 손톱으로 껍질을 눌러 갈라지게 한 뒤 입으로 벌려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껍질에 남아있는 농약과 보존제가 그대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리치나 용환을 사오면 바로 껍질을 벗기지 말고 가능하면 송이채로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묻은 약물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리도록 깨끗한 물에 몇 분간 담가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껍질을 벗기세요. 핵심은 입이나 껍질을 절대 직접 닿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과일, 즉 포도, 딸기, 사과, 귤, 리치와 용환을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과일을 먹기가 두렵다고 느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목적은 과일을 멀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더 안전하게 즐기자는 것입니다. 과일은 중장년층에게 필수적인 영양 공급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과일 섭취의 3가지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과일은 반드시 껍질을 제거하고 먹습니다. 대표적인 과일은 사과입니다. 껍질의 영양보다 농약과 왁스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며 껍질을 벗기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둘째, 껍질을 벗길 수 없는 과일은 철저히 세척합니다. 대표적으로 포도와 딸기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헹구고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에 담가 문질러 세척한 뒤 다시 깨끗한 물로 헹굽니다. 꼭지는 마지막에 제거해야 하며 약간의 수고가 건강을 지키는 보험이 됩니다. 셋째, 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은 먼저 껍질을 씻습니다. 대표적인 과일은 귤, 리치, 용환입니다.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지 말고 껍질을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 깨끗한 손으로 껍질을 벗기세요. 특히 귤 껍질은 절대 차로 끓이거나 음식에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종류의 과일만 계속 먹지 마십시오. 오늘은 사과, 내일은 바나나, 모레는 깨끗이 씻은 포도처럼 여러 종류를 번갈아 먹으면 영양 균형이 잡히고 한 가지 과일의 특정 농약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맛있고 달콤하며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비타민C,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등 과일은 건강에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과일을 먹는 것조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과일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과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일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일은 우리의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특히 과일에 포함된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일은 소화에 좋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농업에서는 과일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농약과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농약 성분이 과일에 잔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이미 간과 신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농약이 축적되면 그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과일에 남아있는 농약 성분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농약에 포함된 성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 신장, 신경계와 같은 중요한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약 성분이 축적되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면역체계나 소화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농약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암을 포함한 여러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은 농약이 혈액 내 지방질에 영향을 미쳐 혈관에 쌓이게 되며 이로 인해 동맥경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약 성분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농약에 대한 장기적인 노출은 이러한 중요한 기관들의 해독 능력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농약 성분이 몸속에 축적되면 간과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약이 축적되면 그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은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약 성분이 신장에 축적되면 신부전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농약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농약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기농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기농 과일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유기농 과일을 고를 때 제품에 유기농 인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기농 과일은 가격이 더 비싸고 모든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유기농 과일을 선택하면 농약 잔여물에 의한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과일을 선택할 때는 과일의 색과 표면 상태를 확인하세요. 과일의 색이 너무 화려하거나 인위적이라면 농약이나 화학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과일의 표면이 매끄럽고 빛나는 경우, 이는 왁스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일의 단단함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과일이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부드러우면 농약이나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농약 잔여물을 체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소금물에 과일을 담그는 것입니다. 과일을 소금물에 12-20분간 담가두면 농약 성분이 일부 중화되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베이킹 소다를 이용한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베이킹 소다를 물에 섞어 과일을 담가두면 농약 성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를 이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초는 농약 성분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일을 씻을 때 유용합니다. 현재 시장에는 과일에 남아있는 농약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농약 잔여물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농약의 종류에 따라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기는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자주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의존하는 식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일을 포함한 신선한 식품을 매일 섭취하고 가능한 한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은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심장 건강을 지키며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과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유익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은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일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과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아보카도, 호두 등은 뇌의 기능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C와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은 우울증과 불안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지혜 48세 씨는 과거의 식습관을 무시하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유기농 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기 시작한 후 피부가 좋아지고 체력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자주 먹은 덕분에 기억력도 향상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일을 섭취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세척하고 먹어야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일을 고를 때 더 신중해지고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을 실천에 옮길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과일을 고르고 어떻게 세척하고 먹을 것인지 결정을 내리세요. 유기농 과일을 선택할지 아니면 철저하게 세척하는 방법을 실천할지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일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과일을 고르고 안전하게 섭취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과 건강입니다. 먹는 일에 조금 더 신경 쓰면 그만큼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